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제3대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면서 느끼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의 관장으로 생활한 지가 이제 10년째 되고요. 그런데 지난 해부터 이렇게 1년이 이제 넘었는데, 우리 수원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느낀 거는, 바쁘다. 그게 제 머릿속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많으냐면,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관심도 많고요. 또 지역사회 자원도 많고, 그래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한 우리 복지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수영장 등 최대 규모를 갖춘 우수한 기관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복지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이제 전국에 한 200여 개 정도의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좀 특징을 얘기하면 다른 복지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나 서비스는 물론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특별하게 이제 그 도서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도 그만큼 많고 이용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이 무엇보다도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이제 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복지관을 하나의 그 유용한 공간으로 이용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도 더불어 같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장애인이 있으면 목욕탕도 안 가고 장애인을 보면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한 달에 약 한 1000여 명의 회원이 수영장에 등록을 해서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접촉하게 되고요. 접촉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특화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복지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이 이제 특화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이랄지 직업 재활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또 주간 보호, 단기 보호에 관한 거랄지 또 활동 지원 관련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사회적 기업은 떡이랍니다. 예, 그래서 떡을 우리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만들어서 맛있게 공급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겸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장애인 회원분들과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죠? 우리 복지관에 와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층에 이제 내려가면 뒤따라와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요구나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다 해소를 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의견 중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도 있었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관의 최고의 그 대표가 진심으로 우리 복지관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부터 왔었습니다. 제일 일찍 와서 몇 개월을 새벽부터 오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 복지관에 정말로 그 개선해야 될 거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접수된 의견은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해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많은 민원들이 정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지금은 매우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람 많이 되셨어요. 복지관은 또 많은 후원이 필요한 기관인데요. 네. 복지관의 운영위원회, 후원회, 자원봉사회 등 지원 기구가 알차게 잘 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 복지관과 같은 이제 기관을 법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 명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설들은 이제 낮 동안 이용을 하는 그런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자가 이제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능하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견을 많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 이제 어떤 우리 복지관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이제 여러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회의 회장님도 이제 저가 오면서 새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그 회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 분들도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자원봉사를 하는 목적에 맞게끔 저희 기관도 움직여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우리 기관은 기관대로 또 그분은 그런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목적을 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서 우리 복지관이 기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복지관을 외부에서 돕는 외곽 조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외곽의 조직들과 우리 복지관이 결합되어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에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의견을 청취하는 여러 가지 창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모니터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모니터단을 뽑아가지고 그분들과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이제 잘된 점들은 살려나가고 잘못된 점들은 끊임없이 개선도 해가면서 정말로 그 최신의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회가 29개나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봉사단이 이제 지금 29개 단체가 단체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 소속된 인원은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그 일정들이 늘 공개가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이 단체의 봉사원들이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있고 봉사하는 그런 내용도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울가지 카페가 리모델링을 마쳐서 장애인 바리스타들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발달 장애인분들에게 바리스타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장님 운영 노하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운영 노하우까지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노력이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1층에 있는 그런 그 쉼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니까 굉장히 새로워진 아주 그 럭셔리한 그런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일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요. 또 스트레스가 저도 풀립니다. 해안비가 나서. 예. 특히 이제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앉아서 뭔가를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그 생산적인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이 오래 있다 보면은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울가지 카페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창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뭐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이 물론 장애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또 그 목적이 이제 우선적인 설립 목적이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관 운영하시면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게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고 또 사람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이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욕구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가, 이제 이런 그런 거에 이제 사실은 늘 저는 관심이 있고요. 제가 이용자들과 문 앞에서 잠깐 마주치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고, 확실한 어떤 뭔가가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욕구와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공간에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에는 이제 4만여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고요. 또 가족까지 합하면 16만여 명의 장애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그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은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또 지역사회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호흡해야 되나, 늘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의 어떤 그 비전을 끊임없이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넓게 봐서 국가의 복지 정책은 사실은 늘 변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정말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장애인 복지법이랄지 뭐 고용촉진법이랄지 뭐 특수교육법이랄지 이게 몇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인 법률 따져봐도 뭐 한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욕구가 그만큼 다양해지는 거를 정부가 정책과 제도로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또 법률화하고 이러는데, 그런 복지의 환경이 거시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런 변화된 환경과 정책, 국가의 어떤 그 복지의 기조 뭐 이런 것과 우리 복지관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자의 변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변화, 국가정책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늘 같이 생각을 해야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나 또 복지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협회장의 중책을 또 맡고 계십니다. 네. 2년째 해오시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경기도 장애인 복지가 앞으로 나가야 방향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은 현재 이제 29개가 있는데요. 31개 시군을 보면 아직도 지자체마다 장애인 복지관이 한 개씩이 없는 거죠. 네. 29개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뭐 3개까지 있는 데도 이렇게 막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1980년대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왔는데도 아직도 한 30년이 흘렀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이 없는 이제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경기도가 그래서 이게 그 29개의 복지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지관을 더 새롭게 할 것인가, 또 지역사회의 모델로서 장애인 복지관이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해야 되고요. 또 논의해야 되고 늘 그런 네트워크의 중요성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장애인복지관 협회는 이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간의 복지관의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경기도의 지원기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장애인복지관 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원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랬지만 우리 복지관 협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일에는 또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에 해외 연수를 가시는데요. 네.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제 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연수와 국제 연수가 있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해외 연수에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번 해외 연수는 기관장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관장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질 않았어요. 직원들을 계속 사실은 보냈었고 기관장들이 좀 갑시다 그래도 직원들이 안 간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그렇게 앞서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매년 이제 안 갔었는데 저는 이제 늘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기관 운영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뜻이 모아져 가지고 기관장들로 구성된 해외 연수를 하게 되고요. 또 3팀으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나머지 2팀은 일반 직원들이 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장님께서는 복지 사업에 투신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84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때가 아니었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면서도 몰랐던 이제 그런 때라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사랑, 또 인간 중심의 어떤 삶, 뭐 이런 거를 실천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제 진로가 사회복지 쪽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장애인 쪽에 오게 된 계기는 네. 취업을 장애인 쪽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청각장애인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청각장애 기관에서 이제 한 6년여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뭐 한 25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평택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또 일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청각장애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수화도 좀 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화통역사 자격제도가 이제 지금 공인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민간 자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1회 때 네. 그 이렇게 제가 시험 봐가지고 네.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참고로 뭐든지 1회는 네. 쉽게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덕에 민간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근데 자격보다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청각장애인들하고 수화로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이 복지관에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오시는데 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재밌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서 또 철학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많은 긍정적인 그 일들을 하는 게 사회복지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요.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준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리더라면 정말로 정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료가 오픈되고, 우리 사업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오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자라면 도와주고 넘치면 배워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다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후원금의 내역이랄지 특히나 오해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저희들이 늘 하지 않습니까? 부모회로부터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건의사항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러한 내용들이 건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시차를 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해주고, 모니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공개주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이런 그 복지관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용자의 욕구와 정책, 이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러려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려면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무나 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문가로서 평판을 받으려면 그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그래야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예.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처우 방안과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이 근처에 이제 성남에서 자살을 해서 더 그러는지 굉장히 이제 피부에 와닿고 사실은 그게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또 자살이 있었고요. 저는 그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라면 전달 체계를 한번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한 수당 얼마 주고 격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당 받아가지고 자살 안 한다면 10만 원 받아가지고 자살 안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 문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자치단체에서 그 각각 그 자치사무소에서 그걸 다 복지 업무, 환경 업무, 뭐 지역의 온갖 가지 업무를 모두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복지 업무가 처리된다는 거는 민원이 너무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그 전에 그 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사무소를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그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사무소를 전담으로 설치를 아예 현재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해서 사회복지 전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에 의해서 이 사무소가 운영된다면 지금보다는 저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급여나 뭐 특히 대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생활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위안을 갖고요. 그러나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의 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볼 때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종사자가 행복해야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랄지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가족사항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애가 대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갔고요. 고3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네. 자제분에게도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를 바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못해요. 뭐 물론 잘하면 나쁘진 않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학교에서는 1등 나는 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꼴등 나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꼴등 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기는 법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기는 법도 가르쳐 주지만 지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기는 법만 배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지는 것이 때로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거꾸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네. 책을 많이 청소년들이 읽지 않는데요. 네.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한 권 권해주세요. 두 가지인데요. 어려운 책인데 이제 우리 애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를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주의는 위기를 많이 맞이했는데 많은 그 위기 때마다 그걸 넘기려고 많은 그 변화를 해왔고 지금도 역시 제3의 길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결국은 공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자본주의를 잘 읽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신 그 성경을 잘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경기복지 장애인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정보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신문은 아주 중요한 정보 전달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이 우리 사회에서는 제약되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의 한계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럴수록 장애인 복지 전문 신문을 잘 보고 접하면 훨씬 더 살아가는 데 유용한 그런 정보를 많이 취득함으로 인해서 생활도 윤택해지고 더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바쁘신데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